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이 GMP 기반의 전기차를 지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게임 체인저 역할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권 신영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자동차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거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고요?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현대 기아차가 기존과 달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이 GMP 기반의 전기차를 지금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1분기 말 정도 때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기존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의 좀 후발주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유럽 업체의 전략을 그대로 좀 고수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은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가 이제 수소차도 있겠고요. 그렇죠.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선택한 전략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의 전기차들은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파생된 모델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효율성이나 아니면 최적화 문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크게 이익을 내지는 못했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 개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좀 더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들을 기존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 먼저 모델이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거의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전륜구동차들은 이제 앞에 이렇게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이제 엔진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좀 구조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기존의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를 내놨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이 GMP라는 것은 이제 아예 기본적인 설계 자체부터 전기차의 최적화, 그러니까 배터리 탑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동차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전기차에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생산 공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겠네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막 개화하는 단계였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이제 테슬라 같이 이제 순수 전기차 업체가 아니고서는 다들 내연기관에 기반한 플랫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 ID3라는 전기차를 이제 내놨는데 그게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첫 번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업체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각각 한 개의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탑재 구조, 그다음에 주행 성능, 무게 분배,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독일에 있는 지커우 공장이라는 공장을 내연기관 공장에서 이제 전기차 전용차 공장으로 바꿨었는데 그 업체에 따르면은 기존 대비 노력을 한 70% 정도만 들여도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 들인다라는 건 또 그만큼 비용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럼 그만큼 이제 수익성 개선이 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된 거 따르면은 현대차도 전기차 전용 공장 라인을 이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다나 닛산 이런 업체 아니면은 푸조 이런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두주자로 도약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 이 두 가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게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조금 아쉬웠었던 거는 흔히들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IT 업체가 있고 자동차에서도 현대기아차 이제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이 있는데 SK그룹과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에 뭔가 시너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랑 토요타가 엄청나게 제휴를 많이 했고 이번에는 합작법인까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다른 나라 대비 뭔가 우리나라 업체들끼리는 이제 좀 협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였는데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제 삼성, LG, SK 그룹 총수들을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기존에 약간의 좀 부족했었던 이런 협력 시너지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볼보가 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전체 글로벌 판매량의 50% 정도를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볼보가 전기차
우리나라가 배터리 발주를 주면서 우리나라의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CATL한테 발주를 줬었거든요. 그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왜 이 두 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느냐, 그걸 보면은 기술의 선도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적시 생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최고 경영진 층에서 이제 교감을 했었다라는 거는 또 이제 그만큼 시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이나 이런 변속기에서는 독일 업체들 대비 좀 역사도 짧고 기술력도 뒤에 쳐져 있었다라면 이번에 게임의 판도가 아예 바뀌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존의 후발주자에서 이제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기아차가 테슬라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기술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테슬라가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 더 에어라 그래가지고 OTA라는 그 소프트웨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미 판매한 차량에도 무선으로 이제 성능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토파일럿도 처음보다 1년 지나도 내 차에 좀 더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는 기존의 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좀 차별화된 경험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최근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난 거 보니까 이제 통신 사업 쪽에 이렇게 등록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이게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필요성, 소프트웨어와 이런 OTA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도나 아니면 뭐 핸드폰 주소로 이런 것들을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테슬라처럼 뭔가 제어와 관련된 영역에도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랑도 시너지가 굉장히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OTA라는 아까 기술에서 좀 제일 앞서 있었던 그 회사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레드밴드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주인이 삼성전자가 됐거든요. 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레드밴드를 인수를 같이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술력을 국내 IT 업체들 뭐 다 갖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보다 늦었지만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는 잘 준비가 될 것이다. 근데 OTA라는 게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다 업데이트 그렇죠. 시켜주는 뭐 건가 보죠? 내비게이션 지도를 포함해가지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을 보면 이렇게 버전이 있거든요. 몇 점 몇, 몇 점 2, 몇 점 3. 근데 이제 기존에 만약 자동차가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는 제 차를 AS 센터에 예약을 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수리하시는 분께 이제 맡겼어야 되는데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집에서 뭐 차를 세워놓든 뭐 아니면 뭐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으면은 이제 무선으로 이걸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콜 비용 차이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겠네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GM 같은 경우도 예전에 테슬라랑 거의 같은 날 비슷한 이유로 이제 리콜이 터졌었는데 테슬라는 무선으로 그걸 해결을 했고 GM은 이제 고객들한테 차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GM도 우리도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차를 내놓을 때 마인드 자체가 자동차를 내놓겠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바퀴에 달린 컴퓨터 뭐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내놓겠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직은 약간 현대기아차한테 조금 의문 또는 숙제로 남아있을 부분도 이제 소프트웨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자동차 업체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 ID3도 원래는 올해 봄, 여름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9월 달로 출시가 늦어진 게 버그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해보지 않았었던 영역이다 보니 뭔가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제휴를 많이 하는 게 좀 안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사업 성패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건가요? 꼭 그게 삼성전자일지 뭐 어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OTA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도요타나 뭐 지리 이런 업체들이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를 뭐 받아서 쓰는데 거기에도 이제 OTA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 기사들도 외신에서 좀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IT 업체들이 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현대 기아차에서 전기차 키우기로 하면서 엔지니어들을 대거 지금 채용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전기 채용이 아니라 약간 수치 채용으로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채용하는 공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연료전지 셀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 아니면 2차 전지 리튬이온 차세대든지 이런 경력직 인력들이나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현대 기아차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겠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전기차 중에서 한 2차 전지 배터리가 뭐 한 4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기존에 다 나 또는 우리 계열 가족들이 하던 부품들을 갑자기 그 중에 40%를 다른 업체한테 준다라는 거는 그렇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업체들은 이제 2차 전지도 약간 수직 계열화 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느 업체들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 있는데, 아니에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좀 명확해지겠죠. 예, 9월 20일 날 정말 뭘 발표를 할지. 9월 26일. 예, 22일 날 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9월 23일 새벽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다 배터리를 이제 아웃소싱을 해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발주를 해놨으니까 밖에서 받아서 쓸 텐데 올해 코로나로 한창 정신이 없었을 때 이제 조금 이런 느낌을 줬었던 움직임이 이제 중국의 구오샹테크라는 2차 전지 업체가 있거든요. 뭐 CATL 말고. CATL, BYD 다음 업체라고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업체에 폭스바겐이 이제 지분을 한 27%가량 이제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로 부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은 이제 지분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2차 전지 셀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초였죠. 이제 미국에 있는 퀀텀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전고체 전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 폭스바겐이 못해도 한 3억 달러는 투자한 걸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 이제 계획들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24년부터 폭스바겐이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전고체 전지를 만들겠다라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지금은 당장 자기네들이 해서 수익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지. 기술력도 아직은 좀 애매하지만 다음 버전의 전기차 그렇지. 2차 전지가 됐을 때는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정말로 이거를 뭐 내재화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내재화 비율도 달라질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렇게 인력을 뽑는다라는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갖고 있어야 그래야 납품 그렇죠. 받을 때도 검사라도 제대로 할 그렇죠. 거고. 뭔가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님 보실 때 앞으로 이 전기차 분야가 현대기아차에서 실적과 주가에 어떤 식으로 네. 영향을 미쳐가게 될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수익성을 내연기관이랑 비슷하게 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대기아차가 아직까지 전기차가 연간 판매량이 올해 뭐 12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20만 대를 뭐 아니면 20만 대 조금 언더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한 4개 분기 정도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제 뭐 한 4에서 5% 영업이익을 내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테슬라가 목표가 연간 한 50만 대, 그러니까 뭐 이제 분기당 한 10만 대 정도가 되면은 테슬라는 이제 마진을 내는 게 된 거죠. 한 4에서 5%. 근데 이제 테슬라랑 또 다른 업체들이랑 차이는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한 2% 정도를 이제 광고 선전비라고 해서 집행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뭐 신차 나오면은 TV 광고도 많이 하고. 하죠. 근데 테슬라는 아직까지 TV 광고를 한 적이 없죠. 그런 비용 안 쓴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 회장이 나와서 말만 하면은 기사화가 되고 하니까 굳이 마케팅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연 50만 대라고 했을 때 이익을 한 5에서 4% 낸다. 근데 그 중에 환경 크레딧 매출도 있으니까 한 4%일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로 따지면은 2%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 2% 정도는 또 광고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은 이게 손익에는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내연기관 차들이 뭐 5에서 8%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실적이나 주가 이런 데는 제네시스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이게 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저희 실적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 나오는 이 GMP 전기차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 미국, 중국 이런 주요 시장에서 얼마만큼 좀 호응을 얻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나오는 그 차들을 이제 네.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그럼 약간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스펙이나 이런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네, 근데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SUV 기반의 전기차.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뭐
시장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좀 세단보다는 SUV를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다른 경쟁 업체들은 약간 기존에 보면 전기차 모델이 약간 소형 경차 이런 세단이었었는데 주변에도 이렇게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작다. 그러니까. 누가 4인 가족이 타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다라고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나오는 차는 한 산타페 정도, 뭐 팰리세이드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한 4인 가족이 좀 타기에 부족하지 않은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기존의 현대기아차가 선보였었던 뭔가 이런 안전 편의 장치보다는 조금 더 앞선 것들을 적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눈에 띄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후속 버전에 대해서 현대차도 나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기아차가 뭐 유럽, 미국, 중국 이런 데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분기 말에서 뭐 2분기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영권 신영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